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서 현금 흐름 300만 원을 만들었다. 은퇴자들 중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은퇴와 관련한 영상을 만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책도 보고 영상도 참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은퇴 후에 매월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든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기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 없었고 목표가 실현되는 데 필요한 시간과의 싸움을 간과한 탓입니다. 노후에 현금 흐름 300만 원을 현실로 구현하는 게 말처럼 쉬웠다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노인 빈곤율 부동의 1위라는 오명을 써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은퇴하기 전에 순소득으로 300만 원 이상 벌지 못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아이들 교육하는 문제, 부채 끼고 장만한 주택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허리가 휘어질 지경이죠. 하지만 이런 문제가 비단 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자금 300만 원을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노후자금 30만 원도 국가에 의지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부동산만으로 노후자금 300만 원을 만드는 것은 일반적인 은퇴자에겐 동화 속에나 접할 수 있는 신기루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독하게 마음먹으면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현금 흐름에 관한 내용으로 현실과 이상이 확실하게 다르다는 걸 착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노후자금 300만 원 만들기 현실적인 방안, 탓하지 말고 3가지에 집중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나이 고하를 떠나 은퇴 후 일정한 소득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9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총자산은 4억 3,191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금융자산이 1억 70만 원,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이 3억 2,621만 원입니다. 그럼 가구당 부채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해서 7,910만 원으로 나타났죠. 이를 계산해보면 순자산은 3억 5,281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통계청 자료를 바탕에 깔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서 매월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려면 도대체 얼마의 자금이 있어야 할까요? 계산하기 쉽게 부동산 투자 수익률 10%라고 가정해 봅시다. 매월 300만 원을 12개월로 곱하면 연간 3,6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투자 원금은 3억 6천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수익률이 5%라면 원금은 7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각종 세금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처럼 매월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먼저 가구당 자산 평균액이 4억 원 남짓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영상을 보아주십시오.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5 내지 10%를 달성하려면 작게는 3억 6천만 원, 많게는 7억 2천만 원의 자금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의 여유자금 갖고 계십니까? 두 번째, 투자 수익률 5 내지 10%가 한두 달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아니, 믿어지십니까? 투자 수익률은 갖가지 경제적 변수를 발생할 때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오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자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5 내지 10%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동산 전문가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정말 믿을 만한 부동산 전문가를 알고 계신가요? 세 번째, 무엇보다 가구당 평균 자산이 4억 원 남짓인데 이 금액을 전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다른 변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4가지 질문에 대해 부담이 없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일반 은퇴자의 눈으로 볼 때 매월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가져가는 일은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10억대 이상의 자산을 가진 분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콧방귀 뀌듯 넘길 수 있겠지만 말이죠. 투자란 미래에 더 큰 구매력을 얻기 위해 현재의 구매력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의 한자 표기는 던질투의 재물자입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재물을 던진다는 뜻이죠. 문제는 버리려고 던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남아서 던지는 게 아니라면 투자의 목적은 더 많은 수익이란 인간의 욕망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모든 책임은 돈을 던진 사람이 감수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수익이 발생해서 던진 돈을 몽땅 잃었다고 하소연을 해봐야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기당한 게 아니라면 말이죠. 물론 재물을 던지는 투자 능력이 탁월한 분들은 훨씬 많은 수익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일부에 지나지 않죠. 그렇다면 은퇴자들이 고작 4억여 원의 자산을 가지고 투자 전문가처럼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요? 기대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현실은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물론 대출을 활용하거나 입주자의 보증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가진 자산이 4억 원 남짓이고 또 시기적으로 은퇴와 맞물린 시점에서 사용하는 건 다소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죽으란 말이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 저축을 통해서 해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금리가 너무 낮아서 문제지만 말이죠. 저축의 한자어는 쌓을 자의 모을 축으로 표기합니다. 해석하면 아끼고 모은 돈을 차곡차곡 쌓는 방법이 저축이죠. 금리가 높았던 과거엔 이 방법이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젠 0% 금리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은퇴 전에 하루라도 빨리 3가지 자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은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실망하셨나요? 천만에요. 조금 더 경제적 생산성이 있는 일을 하려면 그에 맞는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은퇴 후에 단순한 일 외엔 할 만한 일이 없다는 것 잘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지속해서 일할 수 있는 일을 은퇴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집중할 것은 연금성 자산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시간을 길게 잡고 매월 조금씩 투자든 저축이든 연금이든 선택해서 꾸준히 지속하는 겁니다. 역시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저는 답을 알면서 안 하는 것과 하는 것은 무척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밀고 나가세요. 세 번째는 도시, 지방 크기를 셈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은퇴하기 전까지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한 주택을 확보하는 겁니다. 물론 내 집을 갖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주택연금은 서울 같은 대도시 주택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종신연금처럼 운영이 가능한 만큼 크든 작든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지만 이 3가지가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노후 자금은 공짜처럼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방식을 택하든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명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죠. 고리타분하다고 책망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다면 시간에 투자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변심하지 말고 자기 페이스에 맞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특히 자산이 부족한 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방법이 실패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큰 것만 바라는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더 많이 가지고 싶다면 더 많이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젊을 땐 다 잃어도 재기할 수 있는 젊음이 있지만 은퇴자는 다르죠. 가진 재산이 많지도 않은데 은퇴자금 만들겠다고 퇴직금 날리고 주택까지 날리는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그땐 왕년 타령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게임은 이미 끝났을 테니까요. 자신을 믿는 건 좋지만 과신은 절대 금물입니다. 모으는 건 어렵지만 날리는 건 정말 쉽거든요. 그러므로 은퇴를 했거나 은퇴할 즈음에 이른 분들이라면 가진 자산을 함부로 투자하는 일은 금물입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보다 안정적으로 노후 현금 흐름을 가져가고 싶다면 현직에 있을 때, 아니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은퇴 후에 매월 사용해야 할 돈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매월 필요한 목표 금액을 정했다면 그 금액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월 지출액과 시간을 계산하세요. 물론 주택계획과 연금성 자산의 크기 등을 간과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은퇴 후 현금 흐름 목표액이 설정되었다면 지금부터 끈기 있게 모으고 쪼개서 미래로 던지는 겁니다. 포기하는 순간 노후 행복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요즘 먹방이 유행이죠. 누가 그러더군요. 먹방 영상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고요. 하지만 은퇴는 누구도 대신하지 않는 현실적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문제는 은퇴자를 고민하게 만드는 핵심 이슈죠.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도 없지만 과정 없는 결과는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눈높이를 조금 낮추고 현실적 대안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세요.
두 번째, 연금성 자산을 꾸준히 키우세요. 세 번째, 도시, 지방 가리지 말고 크고 작은 거 따지지 말고 은퇴하기 전까지 내 이름으로 된 주택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절대 넘겨줄 생각 하지 마세요. 이 세 가지가 결코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은퇴자금으로 10억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뜬구름 같은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절대 잊지 말 것은 시간과 지속성입니다. 현실이 가져다준 삶의 무게가 무겁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를 악물고 노후 준비를 시작하세요. 시간과의 싸움은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재산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정답입니다.